아침에 일어나면 손발이 차갑고 몸이 무겁게 느껴지신 적 있으신가요? 저녁이면 다리가 붓고 아무리 쉬어도 피로가 풀리지 않으신가요? 혹시 겨울만 되면 무릎이 시리고 관절이 뻣뻣해지시나요?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날 때 온몸이 굳어 있는 것처럼 느껴지시나요? 화장실에서 소변을 볼 때도 몸이 떨리고 추위를 느끼시나요?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을 단순한 나이 탓으로 생각하십니다. 나이가 들면 다 그런 거야 라고 체념하시죠. 하지만 이것은 우리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추운 겨울, 실내외 온도차가 클 때 이런 증상이 더욱 심해지시죠. 손자, 손녀를 안아줄 때도 할머니 손이 너무 차가워요 라는 말을 들으신 적 있으실 겁니다. 손주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손을 피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프시죠. 더 심각한 것은 밤에 잠을 잘 때입니다. 이불을 두껍게 덮어도 몸이 따뜻해지지 않아서 잠들기가 어렵습니다. 새벽에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나면 추위 때문에 몸이 움츠러들고 다시 잠자리에 들어도 한참 동안 잠이 오지 않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하루 종일 기운이 없고 무기력해집니다. 예전에는 할 수 있었던 일들도 이제는 힘들어집니다. 장보기, 청소하기, 계단 오르기 같은 일상적인 활동조차 부담스러워집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할 수 있는 놀라운 방법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바로 우리 집 냉장고에 있는 그것으로 말이죠. 이 방법을 알고 나면 왜 진작 몰랐을까? 하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런 증상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체온이 낮아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체온이 단 1도만 떨어져도 우리 몸에는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신진대사는 12%나 느려지고 면역력은 30%까지 감소합니다. 이것은 마치 자동차 엔진 온도가 떨어져서 성능이 급격히 나빠지는 것과 같습니다. 50년 가까이 한의학을 연구하고 수천 명의 환자를 진료해온 김건우 원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체온 관리는 건강의 기본입니다. 체온이 떨어지면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면역 세포들의 활동이 둔해집니다. 실제로 체온이 35도 이하로 떨어지면 우리 몸의 효소 활동이 크게 저하됩니다. 소화 기능이 떨어지고 영양소 흡수도 어려워집니다. 더 심각한 것은 암세포가 활발해지는 온도가 바로 35도라는 점입니다. 정상적인 체온은 36.5도에서 37도 사이입니다. 하지만 많은 시니어분들의 체온이 36도 이하로 떨어져 있습니다. 체온이 36도 이하가 되면 우리 몸은 생존 모드로 전환됩니다. 중요하지 않은 기능들을 차례로 꺼나가면서 에너지를 절약하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것이 손발입니다. 심장에서 먼 곳부터 혈액 공급을 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손발이 차가워지고 저리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다음으로는 소화기관의 기능이 떨어집니다. 밥맛이 없고 속이 더부룩한 느낌이 드는 이유입니다. 면역 시스템도 크게 약해집니다. 감기에 자주 걸리고 한번 걸리면 오래갑니다. 상처가 나도 잘 낫지 않고 작은 감염에도 쉽게 염증이 생깁니다. 현대인들은 에어컨, 찬 음식, 운동 부족으로 인해 평균 체온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100년 전 평균 체온이 37도였다면 지금은 36.5도로 0.5도나 낮아졌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시니어분들의 경우 근육량 감소와 신진대사 저하로 인해 체온이 더욱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체온이 낮아지는 또 다른 원인은 스트레스입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자율신경계를 교란시켜 체온 조절 능력을 떨어뜨립니다. 수면 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밤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체온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답은 의외로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바로 생강입니다. 생강은 단순한 양념이 아닙니다. 5000년 전부터 인도의 아유르베다, 중국의 동의보감, 고대 그리스와 로마에서도 귀한 약재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세계가 인정한 건강의 뿌리라고 할 수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생강의 효능은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허준의 동의보감에는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하고 기운을 돕으며 소화를 돕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오장육부를 따뜻하게 하여 한기를 물리친다고 하여 체온 상승 효과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생강의 핵심 성분은 진저롤과 쇼가올입니다. 이 성분들은 우리 몸의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체온을 평균 0.5도 높여줍니다. 마치 온돌방에서 따뜻한 기운이 온몸으로 퍼지는 것처럼 말이죠. 진저롤은 생강이 매운맛을 내는 주요 성분입니다. 이 성분은 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순환을 개선합니다. 특히 손발 끝까지 혈액이 잘 돌게 해서 냉증을 해결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쇼가올은 생강을 가열했을 때 진저롤이 변화해서 만들어지는 성분입니다. 이 성분은 체내 열 생산을 증가시키는 능력이 진저롤보다 10배나 강합니다. 그래서 생강차로 끓여 마시는 것이 더욱 효과적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생강을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의 면역력이 30%까지 강화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혈액순환이 개선되어 손발 냉증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생강을 8주간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체온이 평균 0.7도 높아졌습니다. 생강이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하는 원리는 이렇습니다. 진저롤 성분이 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쇼가올은 체내 열 생산을 증가시킵니다. 이는 마치 작은 난로가 우리 몸 안에서 켜지는 것과 같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생강의 항염 효과입니다. 만성 염증이 줄어들면서 관절 통증이 완화되고 전반적인 컨디션이 좋아집니다. 또한 소화 기능도 개선되어 영양소 흡수가 더 잘 됩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강을 활용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쉽고 효과적인 방법은 생강차입니다. 생강차 만드는 방법을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먼저 생강 1cm 정도를 준비합니다. 너무 많이 넣으면 맵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 정도가 적당합니다. 생강을 고를 때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표면이 매끄럽고 단단한 것을 선택하세요. 쭈글쭈글하거나 물렁한 것은 오래된 것이니 피해 주세요. 또한 껍질이 얇고 향이 진한 것이 좋은 생강입니다. 생강을 깨끗이 씻은 후 껍질째 얇게 썰어주세요. 껍질에도 좋은 성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껍질 바로 아래 부분에 진저롤이 많이 농축되어 있어서 껍질째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제 끓는 물 200ml에 썬 생강을 넣고 5분간 우려냅니다. 물이 연한 황금빛으로 변하고 생강향이 진하게 날 때까지 끓여주세요. 너무 오래 끓이면 쓴맛이 강해지니 5분을 넘기지 마세요. 여기에 홍차 티백 하나를 함께 넣으면 더욱 좋습니다. 홍차의 따뜻한 성질이 생강의 효능을 더해줍니다. 홍차에 들어있는 테아플라빈 성분이 생강의 항염 효과를 증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흑설탕 한 스푼을 넣어 달콤하게 만들어 주세요. 흑설탕은 정제된 백설탕보다 미네랄이 풍부하고 몸을 따뜻하게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꿀을 사용해도 좋지만 뜨거운 물에 넣으면 꿀의 영양소가 파괴될 수 있으니 약간 식힌 후에 넣어주세요. 이렇게 5분이면 완성됩니다. 정말 간단하죠? 오늘 저녁 바로 만들어서 드셔보세요. 언제 마시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첫 번째는 아침 식후입니다. 하루 종일 따뜻한 몸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몸이 경직되어 있을 때 마시면 혈액순환이 빨리 좋아집니다. 두 번째는 목욕하기 30분 전입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목욕 효과가 배가 됩니다. 목욕 후에도 몸이 오래 따뜻하게 유지됩니다. 세 번째는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입니다. 몸이 따뜻해져서 깊은 잠을 잘 수 있습니다. 다만 카페인이 들어간 홍차는 빼고 생강만으로 우린 차를 드세요. 하루에 생강 1-2cm면 충분합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위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적당한 양을 지켜주세요. 처음 시작하실 때는 0.5cm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생강차를 꾸준히 드신 분들의 놀라운 변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8세 이순덕 할머니는
평생 손발이 차가워서 고생하셨습니다. 특히 겨울이면 장갑을 껴도 손이 시려서 밖에 나가기 어려웠습니다. 손자를 안아줄 때도 할머니 손이 너무 차가워요라는 말을 자주 들으셨죠. 이순덕 할머니가 김건우 원장을 만난 것은 작년 겨울이었습니다. 당시 할머니의 체온은 35.8도로 정상보다 낮았습니다. 김 원장은 할머니에게 매일 아침 생강차를 마실 것을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생강이 매운맛 때문에 힘들어 하셨습니다. 하지만 꿀을 조금 넣어서 단맛을 내니 훨씬 마시기 쉬워졌습니다. 생강차를 단 3일 마신 후부터 손이 따뜻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에는 체온이 36.4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지금은 따뜻한 손으로 손자와 함께 산책을 즐기고 계십니다. 생강차 한 잔이 이렇게 큰 변화를 줄 몰랐어요 라고 할머니는 말씀하십니다. 67세 박정수 할아버지는 당뇨로 인한 피로감과 손발 저림으로 고생하셨습니다. 혈당 조절을 위해 약을 드시고 있었지만 손발 냉증과 만성 피로는 계속되었습니다. 매일 찬물을 드시고 에어컨을 과도하게 사용하면서 증상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무겁고 기운이 없었습니다. 오후가 되면 너무 피곤해서 계속 누워있고 싶었습니다. 손발은 항상 차갑고 저려서 밤에 잠을 잘 이루지 못했습니다. 김건우 원장의 권유로 생강차를 꾸준히 드신 결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2주 후부터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수월해졌고 하루 종일 활기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혈당 수치도 더욱 안정되고 피로감도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80세 황철민 할아버지 사례입니다. 할아버지는 저녁마다 다리가 무겁고 부어서 고생하셨습니다. 밤에 잠을 제대로 주무시지 못해서 낮에도 계속 졸렸습니다. 기억력도 점점 나빠져서 가족들이 걱정할 정도였습니다. 황 할아버지는 목욕 전에 생강차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큰 변화를 느끼지 못했지만 일주일 후부터 다리 부종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에는 밤에 깊은 잠을 주무실 수 있게 되었고 낮에도 머리가 맑아졌습니다. 이런 변화들은 보통 3일에서 일주일 내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개인차는 있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빠른 시간 내에 효과를 체감하십니다. 특히 손발 냉증의 경우 가장 빨리 개선되는 증상 중 하나입니다. 72세 정미영 할머니의 경우도 놀라웠습니다. 할머니는 관절염으로 인한 무릎 통증 때문에 계단 오르기가 어려웠습니다. 생강차를 2주간 꾸준히 드신 후 무릎 통증이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생강의 항염 효과가 관절 염증을 줄여준 것입니다. 생강의 효능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소화 기능 개선, 관절염 완화, 멀미 예방 등 다양한 건강상 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항염 작용으로 인해 만성 염증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생강이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생강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전한 사용법을 꼭 기억해 주세요. 첫째, 하루 섭취량을 지켜주세요. 생강 1-2cm, 건조 생강 기준으로는 1g 정도가 적당합니다. 과다 섭취하면 속 쓰림이나 설사를 할 수 있습니다. 생강이 매운 성분이 위 점막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 시작하실 때는 0.5cm 정도의 작은 양부터 시작하세요. 몸이 적응하면 점차 양을 늘려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갑자기 많은 양을 섭취하면 위장 장애가 생길 수 있습니다. 둘째,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식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복에 드시면 위에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식사 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드시는 것이 가장 적당합니다. 셋째, 임산부분들은 피해 주세요. 생강의 강한 성질이 임신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임신 초기에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수유 중인 산모들도 과다 섭취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 드세요.
생강이 약물의 효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혈액 응고를 방지하는 약물 와파린 등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하세요. 생강은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어서 혈압을 낮출 수 있습니다. 이미 혈압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혈압이 너무 낮아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또한 당뇨약과 함께 복용하면 혈당이 지나치게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다섯째, 체질에 따라 반응이 다를 수 있습니다. 열이 많은 체질이신 분들은 양을 줄이거나 의료진과 상담하세요. 평소 손발이 따뜻하고 얼굴이 자주 빨갛게 되시는 분들은 생강보다는 다른 방법을 고려해 보세요. 여섯째, 담석이 있으신 분들은 주의하세요. 생강이 담즙 분비를 촉진할 수 있어서 담석이 있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일곱째, 수술을 앞두고 계신 분들은 수술 전 2주간은 생강 섭취를 중단하세요. 생강의 혈액 응고 억제 효과가 수술 중 출혈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생강차를 마신 후 속이 불편하거나 어지러움을 느끼신다면 즉시 중단하고 의료진의 도움을 받으세요.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몸 상태를 잘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건우 원장은 생강은 분명 좋은 식품이지만 체질과 상황에 맞게 적절히 사용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합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몸 상태를 잘 살피면서 천천히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강 외에도 체온을 높이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 따뜻한 목욕,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등이 모두 도움이 됩니다. 생강차와 함께 이런 생활 습관들을 병행하면 더욱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생강의 놀라운 건강 효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천입니다. 작은 습관이 큰 기적을 만듭니다. 매일 생강차 한 잔으로 시작하는 건강한 변화, 여러분도 경험해 보세요. 오늘 저녁부터 시작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생강 1cm, 홍차 티백 하나, 흑설탕 한 스푼. 이 간단한 재료로 여러분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생강차를 마시면서 건강한 대화를 나누세요. 배우자와 함께, 자녀들과 함께 만드는 시간도 소중한 추억이 될 것입니다. 생강차를 마시면서 느낀 변화가 있으시면 댓글로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더 많은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한 작은 실천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오늘부터 따뜻한 생강차 한 잔으로 여러분의 몸과 마음에 건강한 햇살을 선물하세요. 추운 겨울도 따뜻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하루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